안녕하세요.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진재호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학교 교육과정 선택을 앞두고 이제 설명을 할 텐데요. 과목에 대한 설명들은 교과 담당 선생님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저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런 선택들이 대학교 입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대학교 입시에 관련된 거는 흔히 말하는 내신이 반영되는 전형들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대학교 입시의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자료는요, 지금 앞에 보이는 두 자료를 기본으로 했습니다. 그 선택 과목 안내서는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고요. 진학지도 자료집은 아마 교실에 있을 겁니다. 요것들 선생님이 참고해서 만든 자료니까요. 얘네들 기준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책에서 더 찾아보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2015 교육과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2015 교육과정은 문이과 구분이 없는 통합적 인재를 창출함을 목표로 만들어진 이런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문이과는 없는데요. 이거는 선택 과목에 따라서 반을 개설하고 있는데 지금 2학년 학생들은 알겠지만은 이과 성향의 반들은 존재합니다. 이과반은 아니고 이과 성향의 반들이요. 그 이과 성향의 반들을 저희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교육과정상으로는 문과 이과가 없지만은 대학교 입시에서는 문과 이과 학과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입시에 관련돼서 편의성을 위해서 저희가 문과, 이과 위주의 이과 성향의 학생들을 이렇게 반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기억을 하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저기 보면은 여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기초교과가 있고요. 이 기초교과는 국영수 한국사를 의미해요. 근데 이 기초교과는 총 이수단위 50%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선생님이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지정으로 배우는 과목들이 있고 선택을 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선택 과목에서도 보면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이 있는데요.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애는 교과 융합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과목, 진로 안내에 관련된 과목, 교과목 심화 학습을 위한 과목도 있고 실생활 체험 학습도 있습니다. 진로 과목이라는 애가 다양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과목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려운 과목은 아니죠. 여기에서 보면은 진로 안내 학습이나 실생활 체험 학습 등은 어려운 과목이 아니라 쉬운 과목, 흥미 위주의 과목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수학이거든요, 담당이. 그래서 수학 과목을 놓고 한번 볼게요.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선택 과목 안내서에 보면은 이렇게 과목들의 설명들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수학 교과에 관련된 설명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일반 선택 과목들은 빼고요. 이제 진로 선택 과목에서 볼게요. 진로 선택에서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맨 위에 있는 실용 수학은 수학의 실생활의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해하고 수학을 활용하여 실생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고자 하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실생활 과목이죠. 실생활 과목. 그 다음에 기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수학을 학습한 후에 기하적 관점에서 심화된 수학 지식을 얘는 기하는요 심화된 과목이에요. 조금 더 특화된 과목이겠죠. 기하라는
단원에 조금 더 심화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과목이고요. 경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학 1을 학습한 후에 수학의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여 경제 및 금융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다. 얘가 의미하는 건 뭐겠어요? 진로 안내 학습이겠죠. 진로. 그러니까 이쪽에 경제 쪽에 금융 쪽에 이쪽에 가고 싶은 학생들이 들으면 좋은 과목일 거예요. 수학 과제 탐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수학을 학습한 후에 수학 과제 탐구 방법을 익히고 자신의 관심과 흥미에 맞는 과제를 선정하여 탐구하는 활동을 하는 이런 과목이네요. 그러니까 얘도 역시 심화 과목에 조금 속하는 거겠죠. 탐구라는 수학을 이용해서 어떤 탐구를 할 수 있는 이런 과목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궁금한 게 있으면은 여기에 설명을 보면은 얘가 쉬운 과목인지 어려운 과목인지가 표현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문장으로 얘는 쉬운 과목이야, 얘는 흥미 위주의 과목이야, 이런 설명은 없어요. 그렇지만 얘를 읽어보면은 얘가 흥미 위주의 과목인지 아니면 심화된 과목인지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한 번씩 자기가 관심이 있는 과목들은 책에서 한 번씩 찾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전문교과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 학교에서도 전문교과에서 개설되어 있는 과목들이 있어요. 전문교과도 있고 1도 있고 2도 있고요. 근데 1은 특목고 과목이고 2는 특성화고 과목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착각하시는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이 전문교과 1 과목이 모두 다 심화 과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화된 과목도 존재해요. 분명 존재하지만 여기에 있는 과목들이 모두 다 심화 과목인 것은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편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2015 교육과정 편제를 보면은 우리는 여기 공통 과목은 얘는 우리가 1학년 때 듣는 과목이에요. 대부분 전부 다 1학년 때 듣고 2학년, 3학년 때는 여기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을 우리는 선택해서 듣습니다. 요거 우리가 선택해서 들으니까는 알고 있으면 되겠고, 여기 전문교과 1은 우리가 개설되어 있는 것이 심화 영어도 있고요. 심화 영어, 정보과학도 있고, 정보과학, 그 다음에 음악, 미술, 체육, 실기 과목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영화 감상과 비평도 있고, 여기는 좀 그래도 과목들이 여러 개 있고, 전문교과 2는 뭐 프로그래밍이 있었는데 지금 2학년들 프로그래밍 배우죠. 프로그래밍이 전문교과 2에 들어있는 과목이고, 얘는 이제 내년에는 이제 개설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얘가 지금 2000년도에 나온 자료라서 여기 보니까 현 고3, 현 고1, 현 중3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보시지 마시고 여기 밑에 거 여기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 밑에 대입 연도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21학년도죠. 그러니까 여기 대입 입시는 끝났어요. 지금 맨 앞에 있는 거는. 지금은 고3들과 고3, 고2들이 여기 가운데 있는 칸이고, 고1들이 여기 현 중3인 요 칸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이게 옛날 자료인데 이 옛날 자료를 그대로 갖고 온 이유는 존재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내용들을 조금 한번 봐보세요. 교과활동에는 그냥 처음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었었는데, 지금 고2, 고3에는 방과후를 기재하지 말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지금 고1에는 여기 미반영되는 게 더 늘었어요. 영재 발명교육, 얘도 안 된대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똑같고, 동아리에서도 보니까는 없었었는데 이제 지금 고3, 고2한테는 자율동아리도 1개만 되고 30자만 쓰고, 그 다음에 소논문 금지는 계속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근데 1학년들은 자율동아리도 미반영이고 청소년 단체 활동도 미기재고, 여기에서도 보면은
교내외 봉사활동 실적은 넣었었는데 여기는 개인 봉사 실적은 아예 넣지 말래요. 그 다음에 교사가 지도한 실적만 넣겠대요. 생활기록부에. 그 다음에 진로도 보니까는 없었었는데 이렇게 있었고, 그러니까 제한이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수상도 없었었는데 지금 2, 3학년들은 한 학기당 하나씩만 되죠. 이 한 학기당 하나씩은 대학 입시를 할 때 정시 때 한 번, 수시 때 한 번 해서 2번 선택을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1학년들은 반영되지 않는데요. 그 다음에 독서도 있었었는데 얘도 이제 1학년들은 반영되지 않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확인해야 될 거, 알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뭘 알 수 있냐면은 여기서는 이제 점점점 뭐냐면요, 학교 활동이 중요해요. 학교 활동. 이 학교 활동이라는 애는 정규 수업 시간을 의미해요. 정규 수업 시간. 우리가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여러분들 수업을 하죠. 이 수업 시간에 했던 활동들이 중요해요. 이 활동들 위주로 생활기록부를 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러면은 내 활동들을 표현할 수 있는 거. 여기 과세특 교과 활동에서 과목당 500자씩 쓸 수 있는 과세특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선생님이 1년 동안 보고 여러분들을 평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종합 의견도 중요하겠고요. 자율활동도 500자 쓸 수 있어요. 자율활동이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들을 할 때 이 정말로 할 활동, 개인적인 내용들을 쓸 수 있어야 좋을 거예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하는 이 정규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하고 그 과목에서 어떤 활동을 했고 그것들이 과세특에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대학 입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를 가기 전에 갈 때쯤 되면은 이제 자소서도 쓸 텐데 자소서에 대한 항목들도 줄고 있어요. 지금 올해부터 이제 줄었는데, 그렇다면은 자소서의 역할이 뭐였냐면은 내가 생활기록부에 나타나 있지 않은 내용들을 자소서에 적어서 내가 생활기록부에 없었던 어떤 나의 부족한 점을 어필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창구였었는데, 이 자소서가 줄어든다는 거는 그 줄어든 만큼 생활기록부가 더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들 내가 교과에 대해서 활동한 것들, 내가 나의 성장 과정들이 이렇게 생활기록부에 잘 적힐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요거는 설명을 했어요. 앞에 공통 과목 있고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전문 교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요. 여기가 단위 배당표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은 우리는 여러분들이 총 6학기를 학교에 다닙니다. 6학기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총 6학기를 다니는데요. 그 6학기를 다닐 동안 여러분들은 한 학기에 교과 수업을요 30시간 하고요. 그 다음에 비교과 수업을 4시간 합니다. 4시간. 일주일 기준이에요. 일주일 기준. 그래서 이렇게 34시간이 여러분들이 하는 수업이 돼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7시간씩 수업하고 금요일 날은 6시간 수업을 하니까 더하면은 34가 돼요. 6학기가 있으니까요. 교과가 180단위고요. 비교과가 24단위에서 총 204단위의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204단위의 수업을 학교에서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94시간은 어떤 수업을 해라고 정해져 있어요. 94시간. 이 94시간은 정해야 되는 거고, 여기 이 86시간은 학생들이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선택을 할 때 그냥 마음대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에 맞는 선택들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이제 안내를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 학교는 지금 현재 지정 과목으로 86단위를 하고 있고요. 선택으로 94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정은 학교에서 정해준 거고 여기 94단위는 학생들이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선택을 할 때 그냥 마음대로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 아니면은 이 교육과정 상에서 필수 선택할 수 있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기초교과목을 50% 이상 듣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었는데요. 이 기초교과목이 여기 국영수 한국사를 뜻해요. 국영수 한국사. 근데 우리가 교과목의 총 시수가 180시간이니까는 우리는 총 90시간 이상을, 90단위 이상을, 지금 그 기초교과목을 들을 수가 없어요. 90단위.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저희가 이제 한국사가 필수로 되어 있거든요. 필수로. 그래서 한국사를 뺀 국영수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84단위예요. 84단위. 국영수는 맥시멈 84단위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 학교에서는 운영하는 게 1학년 때 국영수 하고요. 2학년 때 영어 1, 2, 수학 1, 2, 문학과 뭐죠? 문학하고 뭐지? 문학과 독서. 2학년은 문학과 독서. 그 다음에 3학년은 없어요. 그래갖고 지금 우리가 국영수 중에서 지정되어 있는 단위가 48단위예요. 48단위는 지정되어 있는 단위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84에서 48을 빼면은 36단위가 남죠. 36단위. 우리는 현재 과목당 6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국영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6과목이에요. 6과목. 그러니까 6과목을 넘게는 선택을 할 수 없어요. 6과목은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중에서 아직 선생님이 지금 확인한 바로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기는 한데요. 거점형 학교라고 외부에 나가서 수업을 듣는 학교가 있어요. 공동교육과정으로. 공동교육과정으로 국영수 과목 중에 한 과목을 들었다면은 저희 학교에서 선택을 할 때는 한 과목을 빼고 선택을 해야 돼요. 한 과목을 빼고. 요것도 역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탐구 과목이 지금 사회가 10시간 이상을 들어야 돼요. 10단위 이상을. 그 다음에 과학은 12단위 이상을. 근데 우리가 1학년 때 사회 과목이 3시간, 3시간에서 6시간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6단위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4단위가 부족하죠. 그 4단위를 채우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우리 학교에서 이제 졸업하기 위해서는 한 단위 이상을 꼭 들어야 돼요. 사회를. 네. 과학 같은 경우에는 4단위에서 8단위와 과학탐구 실험 2단위까지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12단위인데 우리는 10단위가 지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역시 한 단위 이상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이 한 단위 이상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사회 하나, 과학 하나는 3학년 졸업하기 전까지 한 단위 이상 선택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체육과 예술하고 여기 생활교양 과목, 얘네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선택하라는 과목들을 선택을 하면요, 체육은 12단위, 예술은 10단위, 생활교양은 16단위를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은 선택하라는 규정에 맞게 선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써있지는 않은데요, 진로 과목을 3과목 이상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진로 과목을. 진로 과목에서 아까 말했던 거 심화된 과목이든지 자기의 적성에 맞는 과목이든지 어떤 것든 상관없이 3과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학교 교육과정에서 보면은
체육 과목, 2학년 때 듣는 체육 과목이 하나가 진로가 있고 3학년 때 듣는 예술 과목이 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체육과 예술이 진로가 하나씩 있기 때문에 한 과목 이상의 진로 과목만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과목 이상. 근데 이따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은 서울대 이수 기준에서 보면은 이거 세 과목보다는 더 많은 과목의 진로 과목을 들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존재해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고등학교를 졸업 인정을 받기 위한 최소 단위라는 거 기억을 하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쭉 긴데요. 이게 지금 2학년들 그 교육과정 선택하는 교육과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2학년들 거. 뒤에 보면은 여기는 또 이제 1학년들께 이렇게 쭉 되어 있고요. 3년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배우는지가 표현되어 있고요. 얘네들은 이따 뒤에 가서 한 번 더 볼 거니까는 지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과목들인데요. 대부분 우리 학교에서는 열 수 있는 모든 과목들을 다 열어서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초 과목을 한번 보면은 선생님이 많으니까 우리 학교에서 이제 개설되지 않은 과목만 체크를 할게요. 우리 학교는 실용국어가 개설되어 있지 않고 실용수학도 개설되어 있지 않죠. 그 다음에 영어 회화와 실용 영어가 여기 그다음 영미 문학 읽기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요. 국어도 고전 읽기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전과 윤리가 개설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탐구는 과학사와 생활과학은 지금 3학년에는 개설이 되어 있고 2학년들은 개설이 되어 있지 않아요. 2학년들은 융합과학이 개설되어 있어요. 3학년 때. 그러니까 요거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체육은 체육탐구 음악연주와 미술 창작이 개설되어 있지 않고 여기 밑에 있는 생활교양 파트에서는 우리가 개설되어 있는 게 1학년 때 정보와 한문이 개설되어 있고요. 2학년 때는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이렇게 세 과목이 개설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심리학, 교육학, 보건, 환경 이렇게 개설되어 있어요. 그 제2외국어 2 과목들은 개설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번에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조사를 하긴 하겠지만은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수업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많지 않아서 폐강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과목들을 들을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제 개설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 역시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목을 선택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 꼭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 성적이 어떻게 나오냐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은 좀 그렇지만은 고등학교에서 하는 많은 것들이 대학교 진학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을 진학할 때 우리가 성적이 꼭 나오니까 이것도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공통과목, 1학년 때 듣는 공통과목들 뜻하죠. 얘는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5단계, 수강자 수 등급 가장 일반적인 형태예요. 가장 일반적인. 그 다음에 뭣도 기억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흔히 내신이라고 말하는 과목들은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수강자 수, 석차 등급이 다 나오는 과목들이에요.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 내신이 들어간다고 표현되는 것들도 이 5개가 다 표현되어 있어야 성적으로 인정해줘요. 성적으로. 그거 기억하고 일반 선택 과목도 역시 5개가 다 표현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일반 선택 중에서 체육 예술은 성취도 3단계만 표현됩니다. 성취도 3단계. 그 다음에 여기 진로 과목이 조금 다른데요. 보니까 원점수와 과목평균, 그 다음에 수강자 수가 나오고요. 성취도는 3단계. 그 다음에 표준편차가 제공되지 않아요.
표준 편차가 제공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표준 편차를 알고 있으면은 등위를 특정 지을 수 있어요. 등위를 역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표준 편차는 제공되지 않고요.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이렇게 표준 편차 자리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진로 과목 같은 경우에는 A, B, C 3단계로 구별이 되고 A, B의 경계가 80점, B, C의 경계가 60점 이렇게 해서 3단계로 계산이 되는데요. A가 전체 수강자에서 A를 받은 학생이 몇 프로고 B를 받은 학생이 몇 프로고 C를 받은 학생이 몇 프로인지가 여기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걔가 그렇게 써 있어요 거기에. 그 다음에 이제 교양 과목 같은 경우에는 패스, non-패스 과목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평가가 들어가겠지만은 패스, non-패스 과목이라는 거 알고 있고 전문교과 1, 2, 3는 우리가 1, 2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교과에서 일반 고등학교에서 가르치게 되면은 진로 과목과 똑같이 평가를 합니다. 진로 과목과 똑같이. 그 다음에 요거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수강 선택을 했는데 13명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13명이 안 되는 경우. 13명이 안 되는 경우는 다 똑같이 나오고 등급만 표시되지 않습니다. 등급만. 이 등급이 표시되고 안 표시되고는 학교에서 모든 과목에서 동일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13명 이하인 과목이 2개 있는데 한 과목은 등급을 내고 한 과목을 등급을 안 내고 이거는 안 돼요. 2개 다 내든지 2개가 안 내든지. 그런데 우리 학교는 등급을 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13명 이하인 과목들. 근데 이 과목도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얘예요. 여기 보니까는 뭐가 돼 있냐면은 얘가 표준 편차였었죠. 표준 편차. 표준 편차가 나와요. 아까 진로 과목은 표준 편차가 안 나왔고 이 진로 과목에서 표준 편차가 안 나오는 이유는 등위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얘는 표준 편차가 제공되기 때문에 등위를 역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3명이 안 된다고 13명이 안 돼서 내가 등급이 나오지 않는다고 소홀히 하고 점수를 이렇게 점수 받는데 이렇게 등한시하면은 안 되는 과목이에요. 13명 이하인 과목.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기초 과목 50% 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거점 학교 가서 듣는 학생들 보면은 여기 뭐가 있냐면 공동교육과정이라고 불러요. 요 과목을. 요 공동교육과정인 과목들은 얘하고 위에 있는 13명이 안 되는 과목하고 똑같이 구별합니다. 똑같이 판단해요. 13명이 안 되는 과목들하고. 그러니까 요것도 역시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 겁니다. 얘는 뭐냐면 종합전형을 평가할 때 평가의 어떠한 틀이에요. 얘가 이제 대학교들이 이렇게 조금 종합전형에 대해서 학생부 평가를 투명하게 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모여서 만들었어요. 평가 틀을. 그래서 얘들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런 애들을 평가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얘네들이 어떠한 학교에서 했던 하나의 행동들이 학업 역량이고 어떤 거는 전공 적합성이고 이렇게 딱딱 떨어지진 않아요. 활동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데 요것들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한눈에 보기는 하는데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정리해 놓은 걸 기준으로 이거 봅시다. 얘는 학업 역량에 관련된 학업 역량. 학업 역량이라는 애는 여기 학업 역량이 있죠. 학업 역량. 여기 학업 역량. 학업 역량이라는 애는 뭐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와 의지, 탐구 활동 뭐 이런 건데 학업 역량은 우리가 판단을 첫 번째 판단이 성적이에요. 학업 역량에 대한 첫 번째 판단은. 성적은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학업 역량을 판단하는 성적은 일반 선택 과목이에요. 일반 선택 과목. 얘는 뭐야? 일반 선택 과목하고 진로 선택의 큰 차이는 얘는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죠. 등급이 나오는 과목. 일반 선택 과목들을 가지고 우리는 학생에 대한 학업 역량을 평가합니다. 진로와 일반 선택 과목이 같이 있다면 우리는 일반 선택 과목으로 학업 역량을 판단해요. 근데 대학교에서
전공적 합성도 보고 발전 가능성도 보지만은 이 학업 역량 자체를 안 볼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얘를 봤을 때, 얘를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이렇게 불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적어요. 그러니까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적게 되고, 그러니까 요거는 학업 역량에 관련된 거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학업 역량에서 쭉 봐보면은 이렇게 했죠. 석차 등급, 원점수, 뭐 평균, 표준 편차를 활용하여 산정한 학업 능력 지표와 이수 현황, 이게 성취 수준, 뭐 이런 애들이 학업 역량에 속한대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는 다른 지원자에 비해 어느 정도일까? 이 다른 지원자들하고 비교를 하겠죠. 그 다음에 성적이 골고루 유지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성적이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 학기별로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기본 과목의 성적은 어느 정도인가? 기본 과목 성적은 뭐 이렇게 했지만은 좋으면은 좋아요. 성적 자체는. 그러니까는 요것도 기억을 하고 있고, 유난히 소홀한 과목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이 의외로 좀 있는데,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들 중에서 만약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 나는 이과 과목은 버려도 돼 뭐 이런다든지, 이과 학생들은 문과 과목 버려도 돼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종합전형이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성평가를 하게 되면은 이런 과목들도 다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 과목들이 있다면 이렇게 평가에서 조금 안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보는 것 중에서 이수자수의 규모 얼마나 들었는지, 그 다음에 등급이 좋다면 또는 나쁘다면 평균과 표준 편차를 봐야 돼요. 봐요. 평균과 표준 편차를.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학교들에서 얘를 가지고 이 학교가 공부를 잘하는 학교인지 공부를 못하는 학교인지를 판단을 한대요. 그러니까는 요것도 역시 평균과 표준 편차. 이건데 얘는 뭐 나 혼자 잘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모든 학생들이 다 잘해야 내가 요게 높게 나올 것이고 표준 편차가 줄어들 테니까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학업 태도 같은 경우에는 주도적인 태도, 그 다음에 넓고 깊은 학습 의지와 열정, 교과 활동에서 자신의 지식의 폭을 확장 노력했는지,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교과 세특에 있으면 좋다는 거죠. 또는 자율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으면 좋은 학업 역량이 높다고 판단되겠죠. 학업 역량이 높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공적 합성. 전공적 합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원자의 전공 계열과 관련된 과목을 어느 정도 이수했는지. 그 다음에 스스로 선택한 수강 과목이 얼마나 되는지. 교과 성적은 우수한지. 이수단위 뭐 이런 것도 다 참고한대. 이수단위, 수강자 수, 원점수. 근데 얘가 선택을 할 때 얘가 자유로이 선택한 과목들에 관련된 거겠죠. 자유로이 선택하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은, 우리가 수학 같은 경우는 위계가 확실해요. 과학도 역시 과목별로 위계가 확실한데, 위계가 확실하지 않은 과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이지 않는 과목. 그렇지만 위계는 존재해요. 영어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위계가 어떤 과목이 높고 낮죠. 영어 1, 2는 위계가 있죠. 근데 그 과목 이외에 다른 것들 보면은 위계가 정확하지 않은 이런 과목들은, 근데 이 과목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요, 알 수 있어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어휘수로 위계를 판단한대요. 그러니까는 다 어휘가 많은 게 어려운 과목이고 적은 게 쉬운 과목이고. 근데 어떻게 봐야 되냐면, 어떤 거를 확인을 할 수 있냐면, 내가 2학년 때는 어려운 과목을 들었는데 1학년 때는 쉬운 과목을 들었어. 근데 이런 것들은 나쁜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같은 계열 과목에서는. 다른 계열 과목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학년이 위로 올라가면서 쉬운 과목을 선택했다는 것은 흥미 위주의 과목일 수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겠지만은 같은 계열 과목에서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학교 같은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 3학년은 모두 다 선택 과목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요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선택을 할 때 수강자 수로 내가 선택을 한 건지 아니면 그 학교에서 지정해서 배운 과목인지를 구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진로 과목을 평가하는 대학들이에요. 진로 과목을 입시에 평가하는 과목들. 근데 여기에서 조금 봐야 될 게 우리가 내신이 들어가는 과목이에요. 내신이 들어가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교과 전형이거나 종합 전형이에요. 교과나 종합. 뭐 논술이나 수능 위주 전형은 내신이 안 들어가요. 들어가도 되게 조금만 들어가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상관없고 거의 무시할 만한 거고 나머지 것들에 대한 것들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서울 시내에 한 33개 대학이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는 서울만 놓고 보면은 여기 보니까는 들어가는 대학교가 15개고요. 안 들어가는 데가 28개예요. 그 다음에 동시에 들어가는 대학교가 5개가 있어요. 동시에, 그러니까 반영도 하고 반영도 안 하고. 근데 동시에 들어가는 대학교들 보면은 반영을 안 하는 대학교들 보면요. 서강대 논술, 성균관대 논술, 중앙대 논술, 홍대 논술. 논술이에요, 논술. 이게 원래 안 들어가요, 내신. 그러니까 얘는 제외하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근데 우리들 봐보면은 안 들어가는 대학교의 개수가 더 많기는 한데요. 들어가는 대학교들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교들이 더 많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뭐 있죠? 건대, 경희대, 고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과기대, 성대, 세종, 숭명, 숭실, 연세, 이화, 중앙, 한대, 홍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교들은 거의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교에 가는 학생일수록 진로 과목을 챙겨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진로 과목이 어떻게 평가가 되는지가 정확히 명확하게 어떠한 기준이나 적용 사례들이 별로 없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적용하는 방법인데요. 두 과목, 세 과목, 네 과목 쭉 있는데 뭐 두 과목은 지금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갈만한 선호하는 대학교들만 체크할 거예요. 두 과목 때는 경희대 인문이 있고요. 뭐 가천대도 뭐 괜찮죠. 세 과목 하는 데는 건국대, 그 다음에 서울과기대, 그 다음에 한양대, 상명대, 숙대 요 정도 되겠고 네 과목은 경희대 자연, 그 다음에 전 과목 다 들어가는 거는 연대, 그 다음에 중대, 홍대, 숭실, 고려, 서강, 한양, 세종, 이화, 한남, 성균. 한남대는 아니죠? 그러니까 다 들어가는 대학교들이 더 많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들어가는 방법들이 다양해요. 그냥 가산점으로 들어가는 거 있고 그냥 등급으로 변환시켜서 들어가는 데도 있고요. 가장 특이한 게 이제 고대하고 서강대인데 여긴 성취 비율을 곱해서 비율의 구성 비율을 곱해서 점수를 환산을 한대요. 그러니까 요건 조금 드리고 원점수를 들어가는 세종대나 이대 같은 경우에는 3개를 원점수를 이용해서 5등분으로 나눠서 원점수를 활용하는 세종대나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게 진로 과목이 3등분인데 얘를 5등분으로 점수로 그냥 나누어서 점수를 내겠대요. 근데 많은 대학교들이 간단한 수식으로 얘네들을 환산해요. 그러니까 A는 1등급, 뭐 B는 3등급, C는 5등급 이렇게 계산하는 데도 있고 A는 1등급, B는 2등급, C는 3등급 이렇게 계산하는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 선생님 지금 체크한 이 정도 대학을 가기 원하는 학생들은 진로 과목을 무조건 A를 받아야 돼요. 무조건. 그 다음에
90점 이상을 받으면 더 좋겠죠. 90점 이상을 받으면.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로 과목. 선생님이 요거 지금 앞에서 썼던 자료하고 여기 뒤에서 여기에 썼던 자료는 수박 먹고 대학 간다는 요 책에서 우리가 선생님이 발췌한 거예요. 위계가 있는 과목, 위계. 수학은 위계가 정확하죠. 그러니까는 수학은 수학 1, 2 다음에 1, 2를 다 배우고 미적분을 배울 수 있어요. 1, 2를 다 배우고. 그 다음에 경제 수학은 수학 1 다음에 있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는 이렇게 개설되게 이렇게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개설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선택을 하면 되겠고 위계가 있는 과목 중에서 이제 과학 과목이 있죠. 과학 과목은 원칙적으로 1을 들은 다음에 2를 들을 수 있어요. 1을 듣고 그 다음에 2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물리 1을 들어야 물리 2를 들을 수 있는 이렇게 원칙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목을 선택을 할 때 요것도 꼭 봐야 되는데요. 서울대학교 교과 이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여기에서도 보지만은 서울대학교 교과 이수 기준은 지원 자격과 무관하지만 서류 평가에선 반영한대요. 뭐예요? 떨어뜨린대요. 만족하지 않으면. 근데 여기 나오는 거는 만족하지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는 쉽지 않은 이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만족은 모두 다 할 텐데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얘를 벗어나지 않게끔 얘를 충족하게는 과목을 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서울대만 밝혔지만은 만약에 상위권 대학교들이나 거기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교들은 대부분 이러한 것들 기준을 가지고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꼭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고, 여기서 보면은 보세요. 두 가지가 있는데 사회세 과목, 과학세 과목. 근데 우리는 아까 사회 한 과목은 1학년 때 들었고요. 2학년 때 우리가 졸업하려면은 사회 한 과목은 더 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여기 세 과목이 되려면은 사회를 한 과목 더 들어야 되겠네요. 사회 한 과목 더. 그 다음에 과학도 한 과목을 들었고 다른 한 과목 들으라고 그랬는데 여기도 역시 한 과목 더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회 두 과목, 과학 네 과목. 사회 두 과목, 과학 네 과목. 그러면은 사회를 우리가 한 과목 더 들어야 되니까 얘를 만족했다면은 과학만 두 과목 더 들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2외국어나 한문은 우리가 모두 다 듣고 있으니까 상관은 없고요. 그러니까는 이과 학생들은 대부분 만족을 할 거고 문과 학생은 만족을 하지 않는 학생도 존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요거는 확인들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얘도 역시 이제 서울대만 발표를 한 건데요. 수능 위주 전형에서, 그러니까는 정시에서 할 때 가산점을 준대요. 교과 이수에서 가산점. 근데 얘는 성적에 관계없이 듣기만 하면 점수를 준다는 거예요. 성적표에 생활기록부에 이 과목 들었다는 표시만 있으면은 등급을 준대요. 유형 1은 1점이고 유형 2는 2점이에요. 근데 이제 3개 중에서 2개 이상을 충족하라고 그랬고요. 그러면 수학, 과학, 사회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과는 수학하고 과학을 선택할 거고 문과 같은 경우에 문과 계열은 수학하고 사회를 선택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짝을 맞춰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얘도 앞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과 학생들은 만족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 문과 학생들은 조금 신경을 써야 만족시킬 수 있어요. 어려운 거는 아니지만. 여기 보니까 일반 선택은 수학이 일반 선택이 4과목인데 여긴 미적분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수학 1, 2와 수학 1, 2하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이렇게 4과목인데 이 4과목에서는 미적분 과목이 이과 학생들하고 같이 듣기 때문에 아무리 상위권인 문과 학생들이라도 이렇게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로 선택 하나를 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진로 선택을 지금 3과목 운영하고 있죠. 2학년 때 기하하고 3학년 때 경제수학, 수학과제 탐구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맞게 원하는 과목들 선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선택 3과목하고 진로 선택 2과목. 이렇게 그러니까 이과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유형이에요. 3과목, 2과목. 그 다음에 여기는 2과목, 3과목. 얘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번 두 번째 밑에 거보다는 위에 게 더 쉬울 것 같고, 물론 진로 선택을 3과목 선택해도 된다는 거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고, 사회는 여기 일반 선택 3과목, 진로 1과목. 진로가 지금 사회 과목이 진로 선택이 2개가 개설되어 있죠. 여행지리하고 사회과제 탐구, 이렇게 사회문제 탐구 이렇게 2개가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꼭 들어야 되겠고, 여기 2개 다 듣는다면 일반 선택을 사회 과목을 하나만 선택을 해도 됩니다. 이거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고요.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능 과목을 뭘 들을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요거는 선생님이 지금 순서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요 다음 거 하고 이렇게 앞에 와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수능 출제 범위예요. 수능 출제 범위. 우리가 작년 수능하고 올해 보는 수능부터 이제 바뀐 걸 찾는다면은 작년에는 선택 과목이 없었는데 이제 올해 처음 선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에서 언어 부분만 들어갔는데 이번에 화법과 작문과 언어 매체 중에서 택 1이 되어 있어요. 한 과목만 선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제2외국어 해당되는 얘네들이 절대평가로 바뀌었죠. 절대평가. 많은 학교는 아니지만 일부 학교에서 여기 제2외국어 한문 요 선택 과목을 사탐 과목과 이렇게 교환을 해줬었는데요. 얘가 절대평가가 되면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변경을 안 해요. 근데 이제 하는 학교들도 몇 개 존재하니까 그거는 이렇게 알아보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가장 큰 변화는 국어하고 수학에서 선택 과목이 존재한다는 거. 국어하고 수학에서 선택 과목이 존재한다는 거. 그 다음에 탐구 과목이 사탐과 가탐을 사탐과 가탐이 구분 없이 두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바뀌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제 선택 과목에서 보면은 조금 점수를 산출하는 방법이 좀 이렇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기준은 공통 과목을 기준으로 해서 점수를 산출합니다. 공통 과목 있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있고. 공통 과목은 그냥 표준화를 시키고요. 선택 과목은 공통 과목 점수를 이용해서 표준화를 시킨대요. 그래서 두 개를 표준 반영 비율로 해서 더해가지고 표준 점수를 산출하고, 선택 과목과 공통 과목 점수를 구별하지 않고 합쳐서 점수를 제공을 한대요. 합쳐서. 여기 복잡한 식입니다. 복잡한 식. 이 방법으로 점수를 수학하고 국어의 점수를 이렇게 산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냥 조금 더 간략하게 보자면 이런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얘는 내 점수예요. 내 점수. 내가 본 과목에 대한 나의 실력에 의해서 나온 점수. 그런데 어떤 애가 존재하냐면은 요 위에가 존재해요. 얘는 뭐냐면 내가 선택한 과목에 나하고 똑같은 선택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의 공통 과목의 원점수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내 점수는 아니에요. 내 점수. 얘가 조정 점수라고 부르는데, 그렇다 보니까는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앞에 있는 네모 점수는 내 점수니까 상관은 없지만 뒤에 있는 점수는 내 점수는 아니에요. 나하고 같은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의 평균 점수. 그러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뒤에 점수가 크겠죠. 못하는 학생들이 점수가 작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구별을 해줘야 돼요. 내가 내 점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저기에 더해지는 점수가 미적분 선택한 학생하고 확통 선택한 학생은 분명 점수의 차이가 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미적분을 보든지 확통을 보든지 점수가 비슷하다면 뭘 선택해야 되는 거야? 당연히 미적분을 선택해야 되겠죠. 왜? 저 점수가 클 테니까. 그 다음에 뭐 엄매를 선택하던 화작을 선택하던, 그러면은 엄매하고 화작은 조금 이렇게 미적분과 확통처럼 이렇게 딱 나눠지진 않지만은 지금까지 모의고사 점수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엄매에 해당되는 애들이 문법에 해당되는 내용이들이 있고요. 엄매는 언어에 관련된 애들인데요. 평균을 내봤을 때 엄매를 보는 애들의 평균이 좀 높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만약에 똑같다면은 엄매를 선택하는 게 점수가 높을 거예요. 똑같다면. 근데 이 엄매를 선택하건 화작을 선택하건 또는 미분을 선택하건 미적분을 선택하건 확통을 선택하건 또는 기하를 선택하건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요. 누구 점수에 의해서 내 점수가 확연하게 점수가 차이 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해서 그 과목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내가 어떠한 선택을 잘 못하겠으면은 교과 담당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상담도 받아보고 이렇게 결정을 했으면은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이게 선택 과목 관련된 건데요. 여기 보니까 여기 지금 보여지는 내용은요. 우리가 수학이 미적분과 기하와 확통 이렇게 세 과목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적분과 기하가 이과 과목이고 확통이 문과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 과를 선택하려면, 우리 과의 원서를 내려면 미적분이나 기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다르게 말하면 확통을 선택한 사람들은 우리 과에 들어올 수 없어. 원서를 낼 수 없어.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서 보니까는 어떤 애냐면은 여기 뭐가 있죠? 여기 지역 소재 대학교들 보면은 쭉 보지만은 전부 다 의대들이에요. 의대, 뭐 수학과, 뭐 이런 약대, 뭐 이런 데들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과학도 보면은 여기도 우리과에 들어오려면은 과탐 두 과목만 봐야 우리과에 들어올 수 있어. 뭐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과투 과목은 한 과목 이상 봐야 돼. 뭐 이런 거. 근데 여기도 보면도 다 의대 약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데들 말고 우리는 서울 수도권에 요런 데들 빼놓고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들 몇 개 빼놓고는 다 뭐예요? 확통을 봐도 대학교에, 그러니까 공대에 갈 수 있어요. 확통을 봐도. 이거는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 확통을 봐도. 그러니까 내가 미적분하고 확통하고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하냐의 문제인 거죠. 확통을 선택하면은 내가 점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면은 확통을 선택해도 충분히 공대에 갈 수 있어요. 미적분을 선택해야만 공대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 우리가 기억을 하고 나에게 유리한 과목들을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선생님이 위에 부분만 이렇게 잘랐는데요. 여기에서 보니까는 뭐 의대, 약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말고 그냥 우리 학교 전체 이과 계열에 관련된 것들 보면은 뭐 건대, 경희대, 고대, 광운대, 국민대, 동대 뭐 이렇게 쭉 하면은 거의 비슷해요. 거의 겹쳐요. 거의 겹치는데 여기 보니까는 어떤 항공대가 수학은 보라고 그랬는데 과학은 이렇게 두 과목이 지정이 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에서 보면 과탐에서 보면은 여기 성신여대하고 세종대 이렇게 차이가 나요. 나머지들은 과탐하고 미적분 기하하고 과탐 두 과목이 다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고 항공대하고 성신여대 세종대만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좋을 것 같고, 다르게 얘기하면은 내가 갈 수 있는 대학교들이
이 정도 대학교가 아니라면 미적분을 안 해도 자연계열 과들을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내가 그 문제인 거예요. 내 역량에 관련된 문제예요. 내 역량을 내가 정확히 파악해야만 내가 나에게 효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고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과목들을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요. 요것도 역시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아까 앞에서 봤었던 서울대 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서울대를 보면은 이렇게 대학교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요.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해야 우리 학교에 원서를 쓸 수 있는지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내가 어떤 대학교를 가고 싶은지를 확인을 한다면 내 공부하는데 조금 더 효율적이겠죠. 꼭 해야 되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과목을 나의 능력치를 내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거기에 맞는 과목들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배당표 보면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2학년 과목입니다. 2학년 과목. 2학년 선생님이 배당표를 조금 아까 앞에서 봤던 거 조금 달라요. 이렇게 조금 바꿨거든요. 이렇게 바꿨는데 이렇게 해도 보기가 어려우니까 잘랐어요. 1학년 과목. 1학년 과목은 뭐 볼 거 없죠. 다 배웠으니까. 2학년 과목이에요. 2학년 과목. 위에 있는 게 지정 과목이고요. 밑에 있는 게 이제 선택 과목. 지정 과목은 손댈 거 없고 선택 과목도 쭉 있는데 얘도 여러분들 지금 현재 다 선택한 상태니까는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3학년은 여기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지정되어 있는 과목이 스포츠 생활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생활 말고 여기서 보니까는 여기에 택8이 있어요. 8과목. 여기서 한 과목, 여기서 한 과목.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총 10과목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10과목. 이 밑에 거부터 생각을 하면은 여기 환경교육학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시면 돼요. 환경교육학. 그 다음에 얘는 지금 환경교육학은 생활과 교양에 들어있는 거고 얘를 선택해야 우리가 16단위 시간이 맞아요. 그러니까 얘도 꼭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는 음악감상과 비평, 미술감상과 비평, 영어감상과 비평 여기 비평 과목이 3과목이 있는데요. 얘도 1학기, 2학기 합쳐서 4단위예요. 4단위. 우리가 예술 과목을 10단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음악 3단위, 미술 3단위에서 6시간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얘 4시간을 선택을 더 해야 우리는 10단위가 맞춰줄 수 있습니다. 요거 10개 꼭 들어야 되는 거. 선택. 우리는 고정되어 있는 거, 이렇게 막혀 있는 거는 환경교육학 중에 하나는 꼭 필수 선택이고요. 음악, 미술, 영화 중에서도 꼭 들어야 되는 필수 선택입니다. 요거는 선택을 하시면 되고, 이 나머지 거를 한번 봅시다. 나머지 거. 엄청 많은데요. 여기 보니까 여기 맨 위에 보면은 화법과 작문부터 여기 음악 전공 실기까지 과목들이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8과목을 선택을 할 거예요. 근데 8과목을 선택할 때 필수로 선택해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필수로 선택해야 되는 거. 여기 맨 위에 보면은 이렇게 국어 2개, 수학 2개, 영어 2개. 이 2과목이 있는데 얘네들은 국어, 영어, 수학을 한 과목 이상씩 다 들어야 돼요. 무조건 한 과목 이상씩은. 한 과목 이상씩은 국영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 6과목을 다 선택해도 상관은 없어요. 다 선택해도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 한 과목씩은 선택을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이 6과목을 다 선택하고 싶어도 선택할 수 없는 사람들이 존재하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1학년 때, 2학년 때 기하를 들었거나 영어권 문화를 들은 학생들은 여기에서 6과목을 다 듣고 싶어서 다 들을 수는 없어요. 4과목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4과목. 그 다음에 여기에서 위에서 6과목을 선택했다면
여기 밑에 있는 네 과목도 하나도 선택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도 역시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기초 과목들 위에 있는 6개 중에서 국어 하나, 영어 하나, 수학 하나 이상씩은 꼭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학년, 2학년, 3학년 과목 합쳐서 영어 국영수를 6과목까지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6과목까지만.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고, 여기, 기억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알기로는, 거점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서 국영수를 듣는 학생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다른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을 때 국영수 수업을 듣는다면 5과목까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2학년, 3학년 합해서 기초 과목을 5과목까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 역시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작년에 그런 학생들이 있었었는데 선생님이 설명을 쭉 해줬었는데요. 교과 담당 선생님이 착각을 하셔서 선생님하고 다른 기준을 말씀해 주셨대요. 그래서 이제 과목 선택을 이상하게 해서 선생님이 얘를 불러다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선택을 했니? 라고 했더니 교과 담당 선생님이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설명한 거하고 다른 것들이 있다면 선생님한테 와서 물어봐요. 의문점이 있다면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거하고 다른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 다르게 설명을 했다면은 저한테 와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을 바꿔야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한 것들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 요거 주의를 하면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학년 학생들 중에서 그런 학생들이 많지는 않았는데 이제 과학이나 사회, 진로 과목을 듣지 않은 학생들은 이 과목들을 한 과목 이상씩 꼭 들어야 돼요. 한 과목 이상씩 꼭 들어야 되고 다른 과목들은 쭉 상관없을 것 같고 여기 지금 작년에는 없었는데 새로 생긴 과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냥 확인만 하시면은 과목 설명들은 이제 교과 담당 선생님들이 이제 설명을 해주실 거니까요. 그거 확인들 하시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 수학과제 탐구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사회는 윤리와 사상 과목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여기 정보 과목이 인공지능 기초라는 과목이 생겼습니다. 인공지능 기초. 얘가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는 없고 내년 교육과정부터 이게 보통 교과의 진로 선택으로 이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우리가 내년에 이제 개설할 예정이니까요.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 말고 이번 주에 얘를 듣고 이제 다음 주는 온라인이고요. 그 다음 주에 이제 학교에 나오시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그 선택 과목에 대한 뭐 이렇게 상담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나오신 주 후반부에 가서 이제 리로를 통해서 과목 선택을 받겠습니다. 리로를 통해서 과목 선택을 받을 예정이니까 선택을 할 때 잘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거. 선생님이 이 첫 번째 설문조사, 첫 번째 조사를 통해서 폐강할 과목과 다시 개설해야 될 과목들을 결정을 해요. 얘가 지나면 두 번째부터는 학생들이 적게 선택해서 폐강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다시 반을 개설한다든지 늘린다든지 과목을 개수를 늘린다든지 이런 거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 선택할 때 고민 많이 하시고 잘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래요. 잘 선택을. 이게 항상 보면은 선생님한테 와서 그런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내가 몇 명 모아올 테니까는 뭐 개설해 주세요. 얘 살려주세요. 뭐 이런 학생들 꼭 나오는데 안 돼요. 그런 거 안 되고
여기에서 처음 선택한 과목 요 첫 번째 조사를 가지고요. 다시 개설할 거라든지 폐강시킬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결정을 할 거니까는 요거 주의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